부산항에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회색빛 바다 위로 검은 고무보트 한 척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서는 젖은 잠수복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간의 동남아 세상 대테러 작전이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강민서 중사,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민서가 돌아봤어요. 김대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대위님. 3주간 특별휴가 명령이다. 이해 없지?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위님. 전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 임무에 강 중사, 김대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명령이야. 박 상사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어. 순간 민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주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수중 침투 작전 중 박 상사가 적의 총에 맞아 쓰러졌던 순간 민서가 그를 구하려 했지만 한 발 늦었었죠. 제가 더 빨랐다면 그만해. 김대위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 상사도 회복하고 있고.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재구성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특수부대 UDT 여군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민서는 부산역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평범한 민간인 옷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5년간 군복만 입고 살았던 그녀에게 일상복은 마치 남의 옷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군 신분증을 만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UDTSEAL 특수전단.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파도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과 집중력,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일체감.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어요. 서울행 KTX 곧 출발합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승강장을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아, 맞다. 여긴 전장이 아니야.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승강장 한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봐. 장애인이 혼자 다니네.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쪽을 보니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지팡이를 짚고 안내견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젊은 남자들 4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여기서?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전사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KTX역 대합실은 저녁 7시 30분이 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민서는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장면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하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갈색 털의 안내견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4명의 젊은 남자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비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대학생들 같았죠.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담긴 차가운 시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혐오스러운 눈빛, 무엇보다 그들이 할아버지의 길을 은근히 막고 있다는 사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답답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알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맞아. 우리가 미래의 의사 되면 저런 사람들 치료해야 한다니까. 생각만 해도 역겨워.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민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대생들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미래의 의사가 될 사람들이 환자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니. 할아버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길이 좁아져서 지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의대생 중 한 명이 가짜로 친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켜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민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안내견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주인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동물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습니다. 야, 저 개 좀 봐. 더러워 보이지 않아? 장애인 개라서 그런가? 냄새도 날 것 같은데.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혀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답하면서도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들의 대화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생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전자는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들려. 뭐 어때? 사실인데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잖아. 민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한 의대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디 가세요?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의대생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 속에 숨은 악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몸이 저절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내견이 더욱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어요. 죄송한데 저 그냥 가볼게요.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의대생의 목소리에 이상한 끈적함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들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뭔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단련된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의대생들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한 명이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지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대생이거든요. 이런 거 전문이에요. 의대생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대생,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른 의대생이 안내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끝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척했어요. 안내견이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 그러게, 장애인용 개치고는 좀 멍청해 보이는데? 민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의대생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세요? 시각장애인 한 명을 평생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물론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 의대생이 끼어들었어요. 유전적 결함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생학 관점에서는 야,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 미안. 쉽게 말하면 이런 유전자는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민서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을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의대생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냥 갈게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대생 중 키가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거리가 3미터 정도였어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키 큰 의대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자신이 사회에 짐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쥔 손이 흰색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당연해요. 사실이니까. 다른 의대생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안내견이 주인의 다리에 바짝 붙으며 떨고 있었어요. 동물도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UDTSEAL에서 배운 모든 것이 그녀의 몸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어야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예. 딸분이 있으시구나. 그럼 딸분도 유전적으로.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화내시네.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 의대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민서가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미터, 이제 언제든 행동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때 키 큰 의대생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바로 뒤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진다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모든 근육이 팽팽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원 강민서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키 큰 의대생이 할아버지를 더 세게 밀었어요. 계단 방향으로. 어라.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발이 계단 끝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년간 UDTSAL에서 단련된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폭발했어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배운 3차원 공간 감각, 위급한 상황에서의 순간 판단력, 민서는 떨어지는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왼팔로 할아버지의 허리를 감쌌어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키 큰 의대생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으악! 의대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서의 소나귀는 강철 같았습니다. 5년간 차가운 바닷속에서 밧줄을 붙잡으며 단련된 힘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세운 후 민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휴가 중인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이었어요. 야, 놔줘. 키 큰 의대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서는 침착하게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힘으로. 아악! 의대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의대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야, 뭐해? 우리 친구 놔줘. 두 번째 의대생이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어요. 바다 속에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민서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의대생의 어깨를 정확히 눌렀어요. 앞점이라는 급소였습니다. 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의대생이 뒤에서 민서를 붙잡으려 했어요.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정확히 찼어요. 세 번째도 쓰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어요. 그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서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민서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너무 강했거든요. 잘못했다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마지막 의대생이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가 바닥에 쓰러진 세 명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톤이 들어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그 목소리였습니다. 세 명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너희들 직업이 뭐야? 의대생이요. 의대생?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 의대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민서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저런 놈들한테는 그래야죠. 하지만
민서는 박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내견도 민서 곁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서가 안내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때 한 의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민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UDTSEAL 특수전단 강민서 중사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UDTSEAL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이름이었어요. 의대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수부대? 민서가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떨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마주했는지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와 마주한 거였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격자들도 하나둘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밀려고 했거든요. 경찰관이 민서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 중사님. 의대생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를 KTX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편지라도 쓰고 싶어서요. 민서는 부대 주소를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야, 우리 영웅 왔다. 뉴스에서 봤어. 진짜 멋있더라. 민서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김대희가 민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중사,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대위님, 여기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어.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서 중사님께 그날 중사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지에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특수부대원이 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민서는 우연히 그 사건의 후일담을 들었어요. 의대생들이 다니던 대학에서 특별 윤리 교육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의사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4명의 의대생들은
1년간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어요. 민서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할까?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민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파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잘못된 것을 씻어내는 파도,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파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거였어요. 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철에서 젊은 학생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요. 작은 일이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중사님, 덕분이에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이에요. 바다에서 단련된 힘으로 육지의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다 냄새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고. 파도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민서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바다의 딸이 된 그녀는 이제 새로운 파도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